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과일 중 하나가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는데 콩팥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어디가 아프지 않습니다. 소변이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고 검사 수치도 처음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심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 좀 줄이세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막막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을 말하는 건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3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반대로 콩팥이 힘들 때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3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먹어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과일이 콩팥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 여러분의 콩팥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내일 챙기면 늦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눌러 두시고 지금부터 건강한 삶 편하게 챙기세요. 사람 몸에는 말없이 제1을 하는 장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특별히 티를 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를 걸러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예민한지 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몸의 처리 능력은 달라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콩팥은 이미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챙겨 먹으면 왠지 하루를 잘 시작한 것 같고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도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칼륨과 당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양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은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게 되고 이 부담은 서서히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과일을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과일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콩팥 상태에 맞지 않는 과일과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과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콩팥 상태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과일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힘들어하는 과일과 비교적 괜찮은 과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과일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착해 보이는 과일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아침에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는 인식이 강한 과일입니다. 냉장고에 늘 넣어두고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나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바나나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콩팥은 바나나를 처리하느라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나나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 그 부담이 콩팥으로 함께 전달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나나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간식으로 또 하나,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서 한 잔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은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늘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매일 먹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바나나가 콩팥에게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과일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나왔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콩팥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덧붙여 나오는 말, 과일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밥은 줄여도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먹는 과일만 좀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선택하는 과일이 오렌지입니다. 아침 식탁에 오렌지 하나 올려두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니까 마음도 놓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손이 좀 붓고 오후가 되면 유난히 피곤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콩팥은 오렌지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분을 아침부터 계속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가 생겨서 지인이 키위가 좋다고 권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키위 하나씩 챙겨 먹습니다. 며칠 지나면 배변은 조금 편해지지만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잠이 깨다 보니 아침에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역시 콩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 과일 주스입니다. 씹기 힘들어서 혹은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입니다. 바나나 하나, 오렌지 하나, 여기에 꿀이나 우유를 조금 더합니다. 마실 때는 부담이 없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과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생활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가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정상,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 다시 검사해 보면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는 경우를 의사들은 자주 봅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과일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과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먹는지, 갈아서 먹는지, 공복에 먹는지가 콩팥의 피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과일이 몸에 좋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 과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말을 하지 않지만 생활 속 작은 신호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뭘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과일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먹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정도는 속도 편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콩팥은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또 흔한 장면이 과일 주스입니다. 씹기 불편해서 혹은 더 건강할 것 같아서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바나나 하나, 오렌지 하나, 여기에 다른 과일까지 조금씩 넣습니다. 컵 하나 분량이지만 사실은 과일 여러 개를 짧은 시간에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씹지 않으니 포만감도 적고 콩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은 줄였으니 과일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콩팥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먹으면 낮보다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밤에 소변이 잦아지거나 잠이 자주 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과일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짠 반찬이나 가공식품을 함께 먹는 경우 콩팥은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은 늘 긴장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이 문제라기보다는 과일을 대하는 우리의 습관이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공복에 먹느냐, 식사 중에 조금 곁들이느냐, 갈아서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일을 줄일까 말까 고민하기보다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콩팥의 피로를 줄이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생활 속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 하나만 달라져도 콩팥은 훨씬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아예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팥이 힘들어하지 않게 조금만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변화는 과일을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는 것입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과일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고 콩팥도 한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일을 간식처럼 따로 먹기보다 식사의 일부로 소량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의 양을 한 번에 줄이는 것입니다. 접시에 가득 담아 먹는 대신 두세 조각 정도로 만족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도 양만으로도 비타민 섭취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이 작은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갈아서 마시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스는 편하지만 콩팥에는 가장 힘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쉽지 않으니 몸은 많이 먹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콩팥은 짧은 시간 안에 과일 여러 개의 분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과일은 씹어서 드시는 쪽이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과일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늦은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보다는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는 리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대 과일 섭취는 밤중 소변,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은 뒤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얼굴이나 손이 붓지는 않는지,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지는지, 이상하게 피로가 오래 남지는 않는지,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도 무조건 나쁜 음식도 아닙니다. 지금 내 몸 상태와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조절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머리에 두고 나면 어떤 과일은 조금 덜 조심해도 되고 어떤 과일은 더 신중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는 몸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대하면 콩팥은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콩팥은 참 성실한 장기입니다. 웬만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되거나 아침에 붓기가 조금 줄어드는 식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 그 중에서도 과일을 대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고를 때 이 기준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과일이 내 콩팥을 편하게 해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을 더 얹어주는지 말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앞으로 나오는 과일 이야기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과일과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과일을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콩팥이 덜 힘들어하는 과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일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과일을 아예 멀리해야 하나 하고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을 생각한다고 해서 과일을 전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고른 과일은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과일을 전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류와 양을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 곁들여 먹으면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통째로 먹기보다 몇 조각으로 나누어 드신 분들이 붓기나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콩팥이 예민할 때 비교적 편하게 받아들이는 과일입니다. 입이 마르거나 약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때 배를 소량으로 드시면 몸이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접시 가득보다는 몇 조각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자주 권해지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중장년 이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요거트 위에 소량 얹어 먹는 방식이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맛이 순하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이런 과일을 비교적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일들도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콩팥을 생각한 과일은 언제나 조금이 기본입니다. 조금 먹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게 되는 과일, 그리고 먹고 난 뒤 몸이 편안한 과일,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과일 선택에서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과일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이나 책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서 흔히 있는 식탁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간단히 차려 드시는 분이라면 식사를 마친 뒤 사과를 두세 조각 정도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식사의 일부로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콩팥이 갑자기 바빠지지 않습니다. 사과 대신 배를 몇 조각 바꿔도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외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일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이 심심할 때 블루베리를 한 작은 숟가락 정도 요거트 위에 얹어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을 정해두면 습관처럼 계속 집어 먹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찾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과일을 아예 빼거나 먹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배나 사과를 한두 조각 정도로 끝내고 잠들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견과류를 아주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 몇 조각과 아몬드 한두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장면도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 공복에 과일을 한 접시 먹는 습관, 짠 음식 뒤에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콩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이런 식사 장면이 반복된다면 과일 종류를 바꾸기 전에 먼저 먹는 방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식탁 안에서 조금만 자리를 바꿔주면
콩팥을 괴롭히지 않는 음식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과일을 어디에 얼마나 올릴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셔도 콩팥은 분명히 편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콩팥은 말없이 그 차이를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사 결과로 혹은 생활 속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무조건 좋다는 기준 대신 지금 내 몸이 편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복에 먹지 않고 갈아서 마시지 않고 양을 줄이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덜 지치게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 온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 큰 결심보다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선택부터 차분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덜 먹고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